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토트넘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여름 이적 시장에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복귀 그리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의 풀시즌이라는 기대 속에 1억 5천만 파운드라는 자금을 투자해 선수 보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 이슈라든지 또 일부 선수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확실하게 주전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상황들, 또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를 지원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한 점들을 포함해서 토트넘이 좋은 축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만큼 성적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1위로 돌파했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4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나마 우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던 2022-2023 시즌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했어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탈을 포함한 많은 선수들의 체력 난조, 쿨루세프스키와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갓 복귀해서 이미 전세가 기울었던 0대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의 교체 투입이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승격팀이자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하위 팀인 노팅엄 포레스트에 당한 2대0 패배로 인한 카라바오컵 32강 탈락은 후반기에 토트넘을 기대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을 낳았습니다. 후반기에 토트넘 사실 기대했던 것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얻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4위 이상의 성적 최소한 2, 4위는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 밀려서 5위로 유로파리그에 나가야 했던 아스널이 맨시티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우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이냐, 사실 16강전에서 비교적 수월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AC 밀란을 만났지만 그 팀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해서 8강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만날 팀들에게는 확실하게 열세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의 후반기 무엇을 보고 갈 수 있겠느냐.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워낙 안 좋았고 중위권까지 추락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만으로도 콘테 감독이 다른 팀이라면, 다른 빅클럽이라면 우승한 것과 같은 성과다라고 말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상 유지만 될 것이냐. 물론 콘테 감독이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는 있지만 올 시즌에 분명히 투자도 이뤄졌고 강해졌다면 지난 시즌보다 나은 결과가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여름에 투자한 돈과 앞으로 투자될 돈, 나갈 돈들을 생각했을 때 토트넘의 재정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다음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하고 그 이상의 경기력으로 팬들의 기대감을 유지하고 상업적인 스폰서십의 가치도 올려야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3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지금 공격 라인의 대거 부상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부상이 아닐 때에도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상 이탈 이후 분명히 패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즌 손킥쿨 트리오가 너무나 잘 작동했기 때문에 지난 1월 이적 시장의 효과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들이 있었어요.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가세하면서 공도 지켜주고 운반해주고 스루패스도 찔러주고 왼발로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는데 쿨루세프스키가 부상으로 빠지기 전까지 토트넘은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쿨루세프스키가 햄스트링 부상, 9월 A매치 소집 이후에 빠진 다음에 아스널을 상대로 첫 리그 경기 패배 3대1 완패를 당했죠. 그 뒤에 브라이튼전, 에버튼전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이겼지만 맨유전 0대2 완패는 무기력했고 뉴캐슬과의 올 시즌 첫 홈경기 패배까지도 쿨루세프스키의 공백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쿨루세프스키가 결국 부상에서 돌아왔던 리버풀전도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쿨루세프스키가 교체로 들어가서 케인 선수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했다는 점, 곧바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쿨루세프스키 한 명 빠지니까 이렇게 경기가 안 풀린 상황이 지속된다? 그건 문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철강왕으로 여겼던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불의의 사고였죠.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에 부딪혀서 안면 골절상이 왔기 때문에 피로 조절이라든지 자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사고였는데요.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 두 경기 패배했습니다. 리버풀과의 주말 리그 경기 2대1 패배에 이어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카라바오컵 경기까지도 2대0으로 패배하면서 토트넘이 분명히 공격 라인에서 부상 이탈에 대한 타격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프스키 선수의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으로 영입한 선수가 에버튼에서 내려온 히샬리송이에요.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거의 7천만 유로를 썼기 때문에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쓴 돈 상당수 절반 가까이를 이 선수에게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올 시즌에도 최전방 공격수의 케인의 백업이라든지 오른쪽에 쿨루세프스키와 로테이션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공격 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의 자리도 뛰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문제는 사실상 이 선수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와 쿨루세프스키의 자리를 볼 수는 있지만 그 역할을 하긴 어렵다. 득점
득점력도 있고 달려들어주고 많이 움직여주는 활발함이 있지만 세밀함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르고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그대로 대신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따라요. 물론 쿨루세스키와 함께 뛸 때라면 히샬리송 선수가 케인과 함께 뛰면서 케인과 쿨루세스키의 지원을 받아서 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손흥민 쿨루세스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뒤에도 마찬가지로 팀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뎁스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결국에 한 명의 공격수가 더 필요하다. 지금 언급되는 보강 대상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이지만 영국의 정론지죠.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더 타임즈에서 최신 보도를 통해 콘테 감독이 1월 이적 시장에 요청한 선수 유형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미드필드 라인에만 2명을 원한다. 이런 보도들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더 타임즈라면 조금 더 믿을만한 얘기도 있기 때문에 더 타임즈에서 소개한 내용 지금부터 풀버전으로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1월 이적 시장이 열리면 후반기에 콘테 감독의 선발 라인업의 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입을 추구할 예정이다. 지난 여름에는 양적으로 늘려 했잖아요.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려면 분명히 두터운 스쿼드,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백업 자원이 튼튼해져야 된다. 그래서 영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백업 자원을 갖췄는데 경기력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강할 것이다. 이번에는 많이 영입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바로 이런 얘기죠. 토트넘의 콘테 감독은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 그리고 또 다른 스트라이커를 영입 대상으로 원한다. 모든 영입 대상 선수는 검증된 선수, 곧장 선발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는 능력의 선수가 목표다. 시즌 중간에 이적 시장에 이런 엘리트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이다. 하지만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노가웃 스테이지 진출을 이뤄 콘테 감독을 지원해 그의 야망에 팀의 비전이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콘테 감독이 요청한 선수는 즉시 전력이에요. 와서 적응을 해야 되고 녹아들어야 되고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바로 잘할 수 있는 퀄리티 있는 선수, 베테랑을 원한다는 것이죠. 플러스 원하는 포지션은 역시 수비 라인에 지금 로메로가 부상으로 빠지니까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다이어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줄 노련한 수비수가 필요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잖아요. 스킵이 합류했지만 역시 생각보다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 비수마가 또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못 보여주니까 미드필드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말씀드린 지금의 공격 상황들, 공격진의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상 이슈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사실은 카라바오컵 이 노팅엄과의 경기에 콘테 감독은 케인 선수를 쉬게 해주고 싶었지만 부상 선수도 많은 데다가 실질적으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여전히 케인밖에 없다는 점에서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시 한번 히샬리송이 윙포워드와 스트라이커로 오가는 선수라면 아예 스트라이커 자리를 잘 볼 수 있는 선수라거나 확실하게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서 전술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중앙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선수를 찾겠다,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역시 콘테 감독이 내년 여름에 계약이 끝나는데 여러 팬들의 아쉬운 반응들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역시 부상의 이슈라든지 원했던 영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면제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콘테급의 감독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고 또 콘테 감독이 있을 때 확실하게 팀을 끌어올리겠다, 장기 계획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니까 토트넘도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1월 이적 시장에 최대한 돈을 써서 원하는 수준의 선수를 데려오겠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런 의지가 있다면 설사 1순위로 꼽았던 선수를 데려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영입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토트넘이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4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팀의 예산적으로 확대가 돼요. 조별리그 6경기를 최소한 소화하게 되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니까 그 16강 진출을 이룰 경우에 스폰서십 수익과 공개권료 수익과 선수 영입에서 가질 수 있는 이점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팀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첼시, 리버풀, 맨유가 올 시즌은 그래도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팀들도 좋은 팀이긴 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니까 올 시즌에는 4위를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4위를 뺏길 수가 있으니까 돈을 좀 쓰더라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보자. 이렇게 이제 토트넘 내부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토트넘이 맨유나 첼시나 리버풀 같은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긴 하지만 승점 차이가 워낙 커요. 첼시와 5점 차, 리버풀과 7점 차니까 맨유가 코앞까지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자력으로 4위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 그렇다면 1월 이적 시장에 돈을 좀 써서 그 희망을 이어가자는 것이죠. 토트넘이 지난 여름에 7명의 선수가 계약하는데 1억 5천만 파운드, 거의 2천억 이상의 돈을 사용을 했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스쿼드의 깊이를 더했고 또 경쟁 구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주전급으로 도약을 못했다는 거예요. 영입한 7명 중에 이반 페리시만이 거의 조금 주전에 가깝게 뛰고 있는데 근데 페리시조차도 손케듀오처럼 닭주전이 아니라
라이언스 세선형과 교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세선형보다 앞서고는 있지만 6대4 정도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브 비수마, 히샬리송, 클레망 랑글레는 페리시보다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히샬리송은 쿨루세스키와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는 선수였고 부상 때문에 못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은 아니었어요. 랑글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벤 데이비스의 백업 자원이 됐고 이브 비수마는 사실 3-5-2 포메이션을 쓸 때만 뛰지 3-4-3으로 뛸 때는 거의 기용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대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고 골키퍼인 포스터는 애초에 위고 로리스의 백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모두 결국에는 스쿼드의 양적인 부분만 채워줬지 스쿼드의 선발 라인업을 강화시켜주지 못했다. 이 선수들이 와서 지난 시즌보다 토트넘이 더 강해진 게 아니라 긴 시즌의 다양한 일정을 버텨낼 수 있게만 해줬다는 겁니다. 게다가 22살의 제드 스펜스 이 오른쪽 윙백은 지난 시즌에 로얄 선수가 크로스가 너무 아쉽고 공격력이 아쉽고 맷도어티는 수비적으로 아쉬운 부분에 있어서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선수들에게 밀려서 경기도 못 나오고 있는 선수니까 보강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왼쪽 윙백인 우도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음 시즌을 위해 입도 선명한 경우니까 영입 리스트에 있긴 해도 결국엔 올 시즌의 전력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5명 정도 영입한 거죠. 후보 골키퍼와 내년 시즌에 쓸 선수를 영입한 것이니 사실은 원하는 만큼의 스쿼드의 양적 질적인 측면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족하게 못 채운 부분들을 1월 이적 시장에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언급되는 선수가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24살의 미국 대표 유벤투스 미드필더인 웨스턴 맥케니 선수인데요. 미드필드 라인의 전천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피지컬의 속도까지 갖고 있고 득점력도 있는 선수니까 호이비에로와 벤탄쿠르의 자리를 볼 수 있으면서 그 선수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까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가 워낙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1월 달에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가 이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사실 지난 여름에 콘테 감독이 너무나 원했던 수비수죠. 이탈리아 대표 선수인 인테르 밀란 센터백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역시 더타임즈가 언급한 인물입니다. 다만 바스토니는 본인이 이탈리아에 남고 싶기도 했고 시즌 중에 이동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새로운 수비수 옵션이 등장이 됐습니다. 바로 라이프치히의 수비수, 최근에 엄청 각광받고 있는 모하메드 시마칸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장세가 있고 또 사실 아쉽다는 평가도 있긴 했지만 올 시즌에 포탄이 완전히 터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의 영입이 클럽 고위층 단계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 즉 이 선수에게 돈을 좀 써보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마칸 선수가 본래 센터백인데 올 시즌에 풀백으로까지도 측면에서 공격적인 역할까지도 잘해주다 보니까 큰 돈을 쓰더라도 2명을 영입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 로메로 선수가 부상 이슈가 너무나 많아진 가운데 수비적인 면에서 너무나 흔들리니까 이 선수를 데려와서 아예 채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에 8월 달에 토트넘이 원했던 선수가 홈그로운 조건까지 생각했을 때 앤서니 고든 선수거든요. 측면 공격수로 손인 선수와 역할이 겹치지만 올 시즌에 에버튼에서 가짜 9번 역할도 하고 중앙으로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이면서 골을 넣는 능력까지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에버튼이 6천만 파운드라는 거액을 불러가지고 토트넘이 난색을 표해갖고 일단 이 선수의 영입을 보류한 거예요. 포기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공격 라인에 이렇게 많은 부상 선수가 생기고 또 월드컵에 갔다 오는 선수들의 컨디션, 손흥민 선수도 월드컵에 가고 히샬리송도 가게 되는데 갔다 왔을 때 또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를 고려한다면 1월 달에 고든 영입을 빠르게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콘테 감독은 여름 이적 시장에 토트넘이 진행했던 영입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더 강한 정신력을 갖춘 2-3명의 선수가 가세할 경우 팀을 그 다음 레벨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훈련으로 선수를 성장시키는 건 한계가 있는데 경험 있고 정신력 있는 정말 강력한 선수 2-3명만 보강해달라.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기대 이상의 목표까지도 우승컵까지도 노리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카라바오컵이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일정상으로는 여유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승을 할 수 있는 대회가 사라졌잖아요.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비현실적이라고 봤을 때 후반기에 개시될 FA컵이라도 우승을 노리려면 선수 보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컵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더더욱이나 경험 있는 선수, 검증된 선수, 강력한 정신력으로 시즌 도중에 합류했더라도 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콘테 감독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수준, 이게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를 제대로 치르려면 선수단의 퀄리티를 높이고 수적으로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가기 위한 긴 과정과 짧은 과정, 중간 과정이 좌우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훈련으로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린다.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즉시절적감의 선수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짧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그런 선수를 못 데려와도 솔루션이 있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단축하려면 좋은 선수를 사줘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월 달에 선수 영입을 진행할
진행할 건데 1월에 선수 영입을 한다는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스쿼드가 더블 스쿼드가 구축이 돼 있긴 하잖아요. 근데 더블 스쿼드로 구축이 됐지만 막상 중요한 경기에 선발로 도저히 쓸 수 없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경우에 아예 경기를 못 뛰게 되니까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팀을 떠날 거란 얘기죠. 선수 영입이 있다면 팀을 떠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브라이언 힐 선수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기회도 얻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기 위한 피지컬을 갖추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지난 여름에도 사실 발렌시아로의 임대가 사인만 남은 상태였는데 사실 토트넘이 이 선수를 내보내려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2선 공격수와 창의적인 공격수가 필요했었어요. 지금 클로세스키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힐 선수가 막상 그런 역할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이제 올 시즌에 문제가 드러난 거잖아요. 일단 그 위치를 볼 수 있는 전천후 2선 자원을 데려오는 즉시 브라이언 힐 선수는 다시 발렌시아와의 협상을 재개해서 임대로 보낸다. 그런 얘기고요. 스펜스는 뭐 사실 카라바오컵 노팅엄전에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콘테 감독이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로 떠나면서 이 선수를 비우고 뭐 스쿼드의 슬롯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 자페 탄강가도 떠날 거라고 하는데 홈그로운에 해당하는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뭐 아예 전력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성장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시마칸이 올 경우 탄강가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했을 때 선수 영입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힐과 스펜스, 탄강가가 1월달에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맥케니 선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전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소개해드리면 181cm, 뭐 사실 표기에 따라서 183까지 보는 데도 있는데요. 신체 조건이 좋고 무엇보다 유벤투스에서 벤탄쿠르와 함께 뛰었고 쿠루세스키랑도 함께 뛰어왔기 때문에 합류했을 때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공격수로 뛰고 벤탄쿠르와 함께 중앙 미드필드를 구성하면 거의 뭐 호흡을 뭐 새로 맞출 필요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한 플레이가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미드필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3-4-3이든 3-5이든 자유롭게 적응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미국 대표 선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운동 능력이 좋아서 이런 면에 있어서 콘테 감독이 원하는 압박 축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마칸 선수, 이 선수가 2000년생으로 어린 나이에요. 라이프치히 선수인데 2021년 여름에 이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라이프치히로 와서 첫 시즌에 뭐 준사활약을 했다가 또 수비적인 아쉬움도 있었다가 뭐 강점도 보이기도 했다가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올 시즌에 완전히 포텐이 터졌습니다. 센터백으로도 잘하지만 활동 반경도 넓고 빠르고 공도 꽤 잘 차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와 라이트백 포지션을 함께 보면서 이 선수의 이제 잠재력이 더욱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 공식 경기 19전 3득점 5도움으로 센터백이라고 볼 수 없는 공격 포인트를 올렸잖아요. 실제로 이 상당수의 공격 포인트를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기록하면서 라이프치히의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이끈 선수가 바로 시마칸입니다. 게다가 이 공격 포인트가 한 경기에 몰아서 나온 게 아니라 6경기 중에 4경기에 걸쳐서 꾸준히 영향력을 발휘한 거예요. 샤흐타르와의 첫 경기 4대1로 질 때 골을 넣은 선수였고 그 뒤에 4연승으로 16강에 올랐는데 그 과정 속에 셀틱과 홈경기, 레알 마드리드와 홈경기 그리고 샤흐타르 원정까지 각각 1개씩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도움 능력을 발휘했는데 라이트백으로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속도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깜짝 올라가는 오버래핑을 통해서 또 문전 가운데로 진입하는 플레이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의 3대2 승리를 거뒀을 때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후반 36분에 티모 베르너의 쐐기골을 시마칸이 어시스트했는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서 바로 사이드 돌파를 직접 치고 올라가서 본인에게 수비를 몰아두고 영리한 컷백으로 베르너가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그 패스를 했었거든요. 이 장면이 워낙 대단했습니다. 뭐 이런 플레이들을 봤을 때 콘테 감독이 원하는 사이드에서의 힘과 높이와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니까 사실 콘테 감독은 3백의 윙백으로 쓰니까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수를 쓰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센터백 출신으로 3백의 윙백이 아니라 4백의 풀백이 가능한 선수예요. 그렇다면 3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뛰면서 로메로 선수의 자리에서 조금 더 저돌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로메로가 없을 때 그 로메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앤서니 고든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는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로 오른발을 쓰는 그런 플레이를 했고 양발을 두루도 잘 쓰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공격 라인의 히샤이송이 팀을 떠났고 칼버트린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시즌 초반에 스트라이커로 뛰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좌우 측면 공격수를 모두 오가면서 폭넓게 움직였는데 골 자체는 3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골에 근접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선수가 홈그로운이고 어린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이 큰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올 시즌에 넣은 3골 중에 뭐 가장 최근에 넣은 골은 뭐 약간은 침투, 흘러나온 공을 밀어넣은 곳이었지만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는 배우로 빠진 공을 받아서 수비를 속도로 제쳐내고 골키퍼와 1대1 근거리에서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또 득점을 했었고 리즈와의 경기에서도 본인이 기점 패스를 주고 3자의 움직임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워비의 스루 패스를 받아가지고 또 한 번 골키퍼가 근거리 1대1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했어요.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결정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보였는데 고든이 올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다리도 볼 수 있고 케인 선수처럼 가운데에 뛰지만 이선으로 내려오고 폭넓게 움직이는 가짜 고번 역할도 해줄 수 있고 또 오른쪽 측면에서도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다치든지 어떤 자리든지 채워내고 또 프리미어리그 적응력이 있고 또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연쇄 부상이 나올 때 이 선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선수들이 올 수 있냐는 거예요. 시즌 도중이기 때문에 내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라이프치히의 시마칸, 인테르 밀란의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이 팀들도 올라가 있어요. 게다가 라이프치히와 함께 16강에 오른 스마칸이 프리미어리그 진출의 기회가 온다면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맨시티와 경기를 앞두고 라이프치히가 이 선수를 내줄 수 있겠느냐. 게다가 독일 팀들은 투자도 투자지만 이번 시즌을 잘 치르는 것을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운영 기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쉽게 협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바스토니 같은 경우에 애초에 본인이 지난 여름에 거절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올 시즌에 세리에 A에서 인테르 밀란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고 포르투전을 이긴다고 치더라도 냉정히 봤을 때 인테르 밀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니고 무엇보다 인테르 밀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장수 순임 기업 스티븐 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적절한 조건만 된다면 큰 이적료만 지른다면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이런 유형의 다른 선수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토트넘이 얼마나 잘 협상하느냐가 중요한데 바스토니가 올 경우에 왼쪽 센터백으로 이제 랑글레나 데이비스의 자리에 뛸 수 있고 또 혹은 중앙에 들어가서 다이어나 랑글레보다 좀 더 좋은 빌드업 능력을 볼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시마카는 로메로의 자리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산체스가 워낙 못하니까 게다가 로메로가 너무 부상이 잦으니까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이 선수들이 온다면 수비가 탄탄해져요. 하지만 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드필드의 맥케니 선수가 가장 올 수 있는 선수예요. 유벤투스는 계속해서 맥케니를 팔고 싶어 하는데 적정한 이적료 조건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올 시즌에 전반기에는 맥케니가 많이 뛰었지만 사실은 포그바가 부상 중인 부분들도 있었고 다른 선수들의 컨디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지 사실은 맥케니가 유벤투스에 꼭 있어야 되는 선수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난 1월 달에 벤탄코르와 쿠르세스키를 데려왔던 것처럼 맥케니가 토트넘에 와서 유벤투스 출신으로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꽤 크고 공격 라인의 고든 같은 경우에 이적료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현재 토트넘이 원하는 유형은 케인 선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진짜 9번 유형인데 고든이 그런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정말 원하는 스트라이커는 어떤 선수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어떤 언론에서도 스트라이커로서 이 토트넘의 영입물망에 오른 선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이름이 아마도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 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1월 이적 시장이 되기 전에 월드컵 기간에 선수도 보고 협상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물망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나 대표팀의 쿠두스 같은 선수 아약스에서 올 시즌에 스트라이커로 올렸으면서도 골을 잘 넣고 또 운동력도 보여주고 연기 능력도 보여주는 이런 선수들이 새롭게 또 올라올 수 있다. 이적이 가능한 팀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으니까 토트넘이 월드컵까지 보고 선수를 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정말로 3명의 선수를 영입하면서 또 한 번 여름 이적 시장처럼 막대한 돈을 써서 콘테 감독을 지원하고 후반기에 떨어졌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수,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우승컵을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오게 될지 한준TV는 계속해서 유럽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독점적인 소식들, 유료 기사 소식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빠르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준TV를 통해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